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2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번.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좀 있는 대로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귀찮은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기본 내용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198쪽 보시면요. 그러니까 198쪽에 그러니까 3-19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5칸이죠. 5칸 중에 4칸에 그 굵은 선 아니요. 굵은 선 안에요. 토지 소유자 A, B, C. 첫 번째 칸 A, B, C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옛날에 각각 어디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그리고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주겠다. 네 번째 칸 전체 120개 중에 조합원에게 80개 주고 다음에 나머지 40개 뽑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책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책 182쪽 보시죠. 그러니까 182쪽이요. 그러니까 182쪽에 굵은 2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 있고 양괄호 5번 그러니까 분양설계 기준일 분양설계에 대한 땡땡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분양신청기간이 끝나야 100명 중에 80개인지 79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양괄호 5 찍으시고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요. 왼손 두 번째 손가락 양괄호 5 찍으시고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요.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이요. 양괄호 5 찍으시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번 그대로 찍으신 상태로 20번에 동그라미 1번 끝에 분양설계 분양신청 통지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책 한 장 앞으로 와서요.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180쪽 12절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있고 굵은 1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분양설계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고 그러니까 2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왼손 두 번째 손가락 2 찍으시고요. 책 180쪽이요. 180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포함시킬 내용 작은 1번 분양설계 작은 2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두 번째 손가락 분양 대상자 주소명 성명 찍으신 채로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20번에 동그라미 4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이 있죠. 그 다음에 책이요. 그러니까 책의 3번 왼손 손가락 분양 대상자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양 예정은 가격은 아니고 추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거기 3번 찍으신 상태로 문제 20번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 X 청산금 X 그러니까 가격은 아직 나올 수가 없죠. 얼마쯤 될걸 예정가이고 뭐라고요? 예정가를 추산액이라고 하고 청산금도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의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 보류지 공적인 땅 40개 뺀다. 작은 5번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날 사업시행계획이 있고 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고 그래서 종전가격 3억 확정되고 나중에 새 아파트값 9억이면 청산금 6억이 되는 거죠. 종전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종전가격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준 시점은 바로 앞에 있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이죠. 왼손 작은 5번 찍으시고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20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5번이죠. 동그라미 5번, 아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군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 명세 및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언제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책의 6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동그라미 6번이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책의 7번이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 어떤 기타 권리가 뭐가 있었고,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기타 권리 중에서 세입자 자세히 써놔라라고 하는 게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에 꼴 수 있는 거 세 가지 다 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20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 언제 알아요? 신청 기한이 끝나야 알죠. 79개인지 80개인지 아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종전 가격 감정평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동그라미 5번.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은 정할 수 없고 예정가 추산액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문제는 21번 오시고, 그러니까 책으로 198쪽이요. 198쪽에 3-20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이요. 그러니까 3-20 주택공급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 1번부터 6번 6칸입니다.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한 채를 주는 거고 60 이하 지금 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준다. 여섯 번째 칸 공적 주체와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받아가야죠. 가운데 4칸 재건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네 번째 칸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이면 투기잡자에서 한 채만 주는 거고,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면 바글바글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3채까지만 받아가라. 다섯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 10채 받으려고 재건축을 만들어낸 거죠. 10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좁으면 못 주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투기 냄새 나잖아요. 현금 청산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 앞에다가 공익사업 한 채 쓰시고요.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만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100개 주택 100개 토지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동그라미 4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 480명 1주택 또는 1토지 공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 6, 7 묶으시고요. 5, 6, 7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가 지번자선체 토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아가는 거죠. 동그라미 5, 6, 7 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했으니까 다시 안 써도 되겠죠. 동그라미 5, 6, 7 동그라미 6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토지증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아가야 되고, 동그라미 7번 투기과열지구 등도 아니고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아가려고 재건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과밀억제 권역이면은 바글바글 지역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재건축 몇 채 이하요? 3주택 이하이죠. 3주택 이하만큼 공급할 수 있다. 22번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 관리지원계획 인가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토주택공사 등인 경우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집이 2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분의 1 집 갖고 있으면 주택공사가 2분의 1억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2분의 1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억짜리 집 1억만 갖고도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게 반값 아파트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 동그라미 3번 얘는 셋째 두째 줄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 마련할 수 있겠죠. 뭐 한 달에 80만 원씩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만 저축하고 막 아니면은 40만 원 저축하고 나중에 뭐 5천만 원 대출 받거나 그러면은 1억 해서 지가 다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0년 범위에서 정한다. 다음 보시죠. 관리처분계획 있고 나서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전부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하니까 사람들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 그러니까 나가라가 있습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사람 살고 있으면 안 되죠. 나가라가 있고, 그러니까 책 184쪽으로 가시죠.
184쪽이요. 13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굵은 1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양과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를 해야죠. 근데 양과 2번. 다만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시장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죠.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 22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그 X를 빼고 읽으면 맞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지만 그 X가 있죠.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받기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고요.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책이요. 그러니까 책의 184쪽 굵은 2번. 그러니까 사용수익 금지. 나가라 인 거죠.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수익 금지. 종전 토지건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따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받은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가 있죠.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의 동그라미 5번. X를 빼면 맞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사승근 X근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어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죠.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이 지문에 X가 붙어 있어서 좀 어수선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X가 안 붙어 있는 깨끗한 지문을 보면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23번. 그러니까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는 준공인가에다가 전체검사 쓰시고요. 전체검사.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X요. 있다. 두째 줄에 사용허가, 두째 줄 끝에다가 부분검사 쓰시고요. 부분검사. 전체검사가 원칙. 그러니까 부분검사도 할 수 있다. 뭐 부분검사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 빼고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한국토지대공사 인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 도 X, 뒤에 거 싹 X.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자체로 다 준공검사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없죠. 뭐 시장구수 할 필요가 다시 실시할 수 있다. 틀렸고 할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갈매기 나르담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안경이요. 나르담 사인펜 쓰시고. 그러니까 24번이요. 그러니까 청산금 동그라미 2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수가 아닌 시행자는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징수만 뽑거나 징수 뽑아서 그러니까 행정청만 징수는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청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수는 징수할 수 있고 시장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수에게 부탁을 하겠죠. 동그라미 3번. 청산금 징수할 권리가는 소유권 이전 고시1 갈매기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겨우까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뭐 도시정비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이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1번.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1번은 뭐고요? 문철수고창이 있죠.
그러니까 문철수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고가 동그라미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고, 그러니까 그 고 동그라미요. 3번의 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철은 동그라미 번 철. 그러니까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철수고창 앞쪽 글자만이 아니라 문철수고창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철도 역사에는 건축법 적용되는 거죠.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고, 동그라미 5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5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건축법 적용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의원, 한의원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4는 다 2종 근린입니다. 1, 2, 4 2종 근린. 동그라미 1번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깽깽깽 냥냥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4번 일반 음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이요. 뒷문제 있습니다만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죠. 500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500 미만까지는 2종 근린, 그러니까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 그러니까 500 이상은 숙박시설이 됩니다. 옛날 고시원이요. 그러니까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고요.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끼워넣기가 안 됐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동그라미 3번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동그라미 1번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니까 업무시설이고, 동그라미 2번 동물 화장시설, 그러니까 연기 날라가죠. 그러니까 공장고 같은 겁니다. 묘지 관련 시설이 되고, 동그라미 4번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바오밥나무 구경하러 간 거죠. 문화 집회 시설이고, 동그라미 5번 축사 작물재배사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건축은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부속건축물 2년 대전에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주택 건축하는 경우 증축 X형. 이제 본격 시작이다. 뭐고요? 신축이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을 모두 철거에다 숫자 빵 쓰시고, 빵이 됐죠. 기둥도 남은 거 없습니다. 새로이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 X, 신축 빵에서 초과해서 올라간 거죠. 신축.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숫자 그대로죠.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은 대전에 건축면적 200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 X, 100 보태기 200은 300 증축이죠. 동그라미 5번 6번 묶어서요. 그러니까 이전 한 5분화지를 옆으로 살짝 미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둘째 줄 이전을 살릴 거면 동그라미 5번 주구 애치하지 않고 어디에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살짝 미는 게 이전이고, 동그라미 6번 역시 둘째 줄 이전을 살릴 거면 주구주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요. 용도 변경 건축물의 건축에다가 숫자 5 쓰시고, 건축과 용도 변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유구주부 기포 좀 내봐 주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사이 붙어 있으니까 X, 동그라미 1번 작은 붙어 있으니까 X, 3번 햇볕 가리개 X, 5번 5개 계단 아니죠. 그러니까 등이 있습니다. 6번 문제요. 대수선에 대해서는 책에 잠깐, 대수선 복잡하니까 그걸 잠깐 보고 오시죠. 예, 247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247쪽에 있고, 우선 4-5번 대수선 6가지 3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수선보다 건축이 더 세다고요. 첫 번째 그림이요. 기둥 4개 100제곱미터. 기둥 2개를 붙여서 150이 되면 100에서 150으로 늘어났다 증축. 기둥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대수선. 어느 하나의 행위가 증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하면 뭘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증축이 더 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9가지요. 그 주구조 6가지요. 그 기보점 내빵 중지가 있고요. 그 대수선 뭐고요?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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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인데 불이야 도망가자. 2가지요. 불이야 도망가자. 불 넘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방화벽, 방화바닥, 방화벽은 찔끔이라도 수선 변경.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을 따라서 도망가자. 주피특 찔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요. 기타 2가지요. 외벽에 마감 재료 스티로폴 붙이지 마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손대는 것.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변경들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 와서요. 문제 6번 대수선 동그라미 2번 기둥 2개 X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는 거죠.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고, 동그라미 3번이 어려운 거죠. 동그라미 3번 기둥을 2개 증설, 한 개라도 증설해체 증설 이 뭐고요? 대수선 쓰시고, 증설은 대수선이고,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늘리는 것은 뭐고요? 증축 쓰시고요. 증축. 동그라미 3번은 하나의 행위가 대수선이기도 하고 증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뭘 적용한다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벽 X요. 페니다판 100만 제곱미터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내력벽 30 이상 수선 변경. 동그라미 7번 2개 X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개 이상 수선 변경이죠. 동그라미 8번 단독주택 X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병. 공동주택 X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병. 동그라미 9번 뭐가 빠져서 틀린 거고요. 처음 동그라미 9번 건 앞에다가 갈매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7번요. 건축 허가와 허가권에 대한 내용이다. 있고요. 체교 247쪽에 헌청 국토부장관 247쪽에 4-6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가 있죠. 그 아래 시군, 구가 있습니다. 건축 기속행위여서 가장 말단 시군구, 특특시군구가 제를 하는 거죠.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국토부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 없고,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가 처리하고요? 시군구가 처리하죠. 시군 지역에서는 100% 시장 운수 허가지만 특별한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 운수가 허가를 한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21층 이상 10만 이상.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위락 숙박 등.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 숙박은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 운수가 허가한다. 다음 4-7번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 받고 하는 게 원칙, 신고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문제에서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이 있죠.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으면 상급청에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도장은 찍을 수는 없지만 뺏을 수가 있죠. 내려놓고 쌍내만. 다음에 중간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뺏을 수가 있죠. 상급청에서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한다. 건축법이니까 2년 플러스 1년이 있겠죠. 문제 와서요. 7번 문제. 여기 신고를 좀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군요. 허가 취소까지요. 위반 건축물 이면 허가 취소,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허가 취소할 수 있다가 되고, 2년 플러스 1년, 공장은 3년 플러스 1년,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이건 거기에 써져 있고요. 허가 취소해야 한다가 있죠. 허가 받았으면 2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해야 되는데, 신고는 덩어리가 작으니까 1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해야 된다가 있고, 신고상 이러저러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문제 7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층수가 21층 이상, 21층 이상 이거나 7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주구들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층수가 21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도지역에 건축하려면 도지사 허가가 아니고요. 도지사 승인 시장 우수 허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장 우수가 허가한다. 도승인 시군 허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장 우수가 허가하는 거죠. 동그라미 4, 5, 6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4, 5, 6 묶어서 동그라미 6번부터가 기본이죠. 동그라미 6번 공장, 창고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장구청장이 허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연면적 10분의 만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만 1000층이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구수가 허가 끝. 시장구수는 허가 끝.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인은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죠. 시장구수가 허가한다. 동그라미 5번 연면적 허가 10억 제곱미터 창고에 대해서는 시장구수는 허가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저 아래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11번. 허가구자는 대지건축물이 2법 규정의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동그라미 12번 옳고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는 자도 2년 내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맞고요. 그게 맞고 12번은 맞고. 동그라미 13번 허가받았으면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 신고는 덩어리가 작은 거니까 준비기간도 짧게 1년이죠.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일은 없어진다. 8번 문제요. 신고대상 건축과 대수선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존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에서 늘리는 게 신고이고, 동그라미 5번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연면적에 건축하는 연면적 얼마의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창고 두 글자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얼마에 축 4.0 작물재배 4.0 축 4 작물재배 4 얼마 이하요?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가 신고입니다. 다음 와서요. 9번 문제요. 건축허가의 제한은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거라고요. 시군구가 지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9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시장 X, 군수 X, 구청장 X. 시군구는 앙탈을 부릴 수는 없고, 문제 있듯이 국토부 장관, 특광, 아무튼 상급청에서 도장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제한기간은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이죠.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10번 문제요. 10번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그러니까 책의 248쪽이요. 그러니까 248쪽. 그러니까 4-8 용도 변경 표가 있죠. 첫 번째 칸 29가지 용도가 있고, 두 번째 칸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올라갈 때는 허가, 같은 옆으로는 대장 변경,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신고인 거죠. 우선 문제 와서요. 10번 문제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그러니까 득 시군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X 틀렸죠. 동그라미 1번 끝에요. 허가, 쉼표, 대장, 쉼표, 신고 세 가지가 있다고요. 용도 변경은 세 가지가 있죠. 허가, 대장, 신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 법률 정한 시설군 기준에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하고 가능하다. 없이 X형. 내려갈 때는 신고. 동그라미 3번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가 아니라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9부터 11까지가 있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9부터 11, 작은 9부터 11을 풀려면 그걸 써야죠. 그 표의 두 번째 칸이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를 쓰시고 써놓고 풀어야 편합니다. 동그라미 9부터 11이고요. 12인가요? 9부터 12요. 그러니까 교공운숙업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수종행. 교는 8번은 아니죠. 8번 아니고요. 9부터 12니까요. 그러니까 자수종교. 그러니까 7번요. 영판다운수. 영판이라는 나윤숙을 좋아해. 그러니까 문관이종, 문의관종 어떻게 됐든 간에 바글바글도 해주시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요. 공장입니다. 공장, 산업 공장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1자로 올라간 1자인 거죠. 2에서 1로 올라갑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수련, 운동, 영판다운수, 영판다운수. 5영에서 수련, 수학여행, 학교가 다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거죠. 6교입니다. 5에서 6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고이고. 다음 7번 숙박시설, 정규시설, 영판다운숙 5영이죠. 5영에서 문관유종, 신도드려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죠. 4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업무시설 8번이 주거 업무이죠. 9가지 이름은 아셔야 되고, 주거 업무 8주에서 6교이죠. 6교 8에서 6으로 올라갑니다. 뭐 허가겠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248쪽에 4-8 그 첫 번째 칸 언저리에다가요. 그러니까 특광 X 시군구 쓰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보셨듯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나 그런 때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특광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고요. 시군구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설군 중물은 뭐 거리 아니니까 보고 가면 문제요. 11번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군 중물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가설군 중물 자체가 3년 플러스 연장이고, 그러니까 문제 허가 위에다가 시설 쓰시고, 그 다음에 신고에다가 시설 X 쓰시고요. 그리고 허가 위에다가 3층 이하인 거죠. 그래서
가속은 중물, 가짜건 중물, 가짜가 아니라 잠깐 쓰고 버린다. 3년 쓰고 버린다.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허가는 시설 부지에 짓는 거고 나중에 간단히 두를 수 있게 3층이야. 신고는 시설 부지가 아닌 직장에다 짓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 시설 예정지에 3층이야. 가속은 중물 건축하려면 특 시군구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그라미 3번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속은 존치기간은 2년 x 3년 이내로 하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어서요. 뭐 위에 썼지만 다시 한 번 더 써고요. 3년 플러스 연장입니다. 돈들을 설치했으면 3년을 써야죠. 3년 플러스 연장이고요. 신고해야 되는 가속건축물 재복구 응행 전람 및 공사용 가속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5번 신고해야 되는 가속건축물 재복구 응행 전람 및 공사용 가속건축물 존치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상이고요. 12번 건축 분쟁 조정에 대한 겁니다. 책에 249쪽이요. 249쪽에 4-9가 있죠. 건축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소송으로 가겠죠. 이거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두는 거고요?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둡니다. 뭐 상도동 거기 어린이집이 이제 눈에 누구라도 다 뻔히 보이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근데 뭐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뭐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문인지 등등등 따지는데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답답한 A 한 명이 상담 신청하고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명이 상담 신청하는 게 뭐고요? 조정 신청을 누르면 며칠이고요? 60일 15일이죠. 60일 안에 조정안 내고, 그 다음에 15일 안에 A, B가 안 받는다 그러면 끝이고, A, B가 사인까지 하면, 날인까지 하면 A, B의 합의가 된다. 따를 테어 따르자, 맡길 테어 맡기자고 했습니다. 재정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은 맡기자고 했으니까 며칠이요? 120일 안에 재정 문서가 나오고, 60일 안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사인했죠. 사인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합의가 된다. 그렇고요. 문제요. 문제 12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그냥 타 X요. 국토부에 설치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사이의 분쟁은 상호간의 분쟁은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 첫째 줄에 허가관청 화살표 뽑아서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쓰시고요. 관청 대상으로 다툼이 생겼으면 뭐로 가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조정 문제가 아닌 거죠. 동그라미 3번, 4번, 동그라미 3번 따로 있고요. 60일, 120일. 동그라미 4번,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얼마요? 15일,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번, 건축허가의 결정인데,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